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앞서서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5월달 들어서서 4월 말 5월 초순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각 대학교들 입시 결과가 좀 빠르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의 선호도도 워낙 높고, 네,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경희대 입시 결과가 2024학년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많기 때문에 수시 입결하고 그 다음에 정시 입결을 좀 분할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그 첫 번째 순서로 수시 입시 결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제 수시 전형 모든 전형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이제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제 또 업로드를 해 놓을 거니까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시간 관계상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요 두 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상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지원을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네, 경희대 입시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지 그런 분들 한번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순서로 지역 균형 전형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경희대학교가 매년 공개하는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상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좀 써가면서 이렇게 좀 경쟁률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경희대 입시 결과 자료에는 2024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두 개년도, 2개년의, 경쟁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원 합격 비율도, 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각 대학들에서 공개하는 입결 데이터 중에서 사실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입결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보통 이제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예과를 제외한,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2합 5 정도, 2합 5등급 이내를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자체가 그렇게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입결 데이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의학 계열,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이 상당히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를 제외하면 의예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학계열 학과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그런 학과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의 변화는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았었던 그런 수능이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의 변화가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데이터 이제 보시면 뭐 최종 등록자들의 이제 환산 점수 학생부 등급이 나와 있는데 환산 점수를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보기보다는 학생부 등급이 대략 한 몇 등급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합격자들이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특히 이제 뭐 여기에 평균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원자들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 자체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처럼 이렇게 막
드문드문 이렇게 막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그 성적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밀조밀 좀 몰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는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각 대학 경희대가 이제 공개한 이 데이터에는 어떤 이제 지원자들의 그 분포와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분포 정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런 정도로 지금 나열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이제 전형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과 그 이제 반영 방식, 그러니까 성적 반영 방법이 그 단계별 전형은 아니고 일괄 전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70%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입학 계획안 이제 동영상에서도 올려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70%와 그다음에 교과 종합 평가라고 해서 정성 평가죠. 그래서 교과 종합 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평가의 영역을 이제 펼쳐놓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 2024학년도보다는 2025학년도에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2024학년도에도 뭐 고려대나 건국대나 그다음에 동국대나 이렇게 경희대처럼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평가의 영역을 이렇게 펼쳐놓는 이런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종합평가에는 기본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입시 요강 관련된 이제 동영상 올려놓은 거를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교과 종합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뭐 학업 역량 50%와 그 다음에 진로 역량 50% 요렇게 이제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좀 저희 그 입시 요강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학생부 교과 이제 70%가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서 반영되는 교과목들은 어떤 교과목들이 이제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살펴보시고, 자신의 이제 그 내신 이제 대략 몇 등급 정도인지를 이제 좀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뭐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요 과목들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과 네, 요 정도 과목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각 교과별로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만 이렇게 이제 또 반영을 한다. 요거는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략적으로 이제 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냐.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과가 국수영탐 한 과목 중에서, 네, 2합 5등급 이내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2025학년도하고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학과라고 말씀드렸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이 없었지만 이과 같은, 그러니까 이과라고 하면 안 되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과탐을 지정을 해서 과탐 한 과목을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 과탐 지정 과목 자체가 이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과탐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탐 지정이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탐구가 한 과목, 상위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치를 반영을 합니다. 두 과목 평균치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2합 5등급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탐구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오히려 어느 쪽이 이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의학 계열입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학 계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의예과든 한의예과든 치의예과든 약학과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국수 영탐 중에서 3합 4등급 이내 를 충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탐구 영역 자체가 이제 한 과목이 아니라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탐구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등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사실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은 상당히 이제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전까지,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무조건 이제 과탐을 응시했어야 됐지만,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사탐 응시도 가능한 부분이 이제 영역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과목 평균치를 낼 건지, 아니면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해서 평균치를 낼 건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과탐을 선택해서 평균치를 낼 건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로 인하여 이제 입결 자체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상위권 이제 그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입결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세하게 입결 조정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변화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반영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보다 이제 모집 단위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기본적으로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즉 충족률을 먼저 조금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전년도하고 이제 조금 이상이 있는 그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경쟁률은 지금 서로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을 한번 좀 보시면 지금 국어 국문이라든지 영어 영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대학 그리고 또 어문 계열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경쟁률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10대 1을 넘어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24학년도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한 자릿수로 지금 좀 떨어졌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에 그런 과연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뭐 어문 계열이라고 해도 일단 이제 대학 그 네임밸류만 보고도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이제 그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이 경쟁률은 다시 이제 2025학년도가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2024년도 4학년도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점들을 조금 예상해서 수시 6장 카드를 조금 골고루 좀 안배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이제 그 제2외국어 이제 계열들 이제 뭐 이쪽은 이제 국제 캠퍼스에 이제 있는 학과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지금 러시아어가 조금 한 절반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네, 경쟁률 자체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거의 한 자릿수들을 유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문 계열 쪽에 경쟁률이 조금 많이 처져 있습니다. 이 경쟁률은 다시 한번 이제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5월, 이제 5월인데, 아직도 지금 각 대학들 모집 인원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인원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도 일단 자전 모집 인원을 좀 늘린다고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장 올해부터 반영이 될지,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과 전형에서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조금 인원 조정은 생길 수도 있다. 2025학년도에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문계열 같은 경우 경쟁률이 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게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극도로 뭐 줄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런 모집 인원의 변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집 인원은 사실 전년도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쪽도 한번 쭉 보면 인문 쪽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23학년도와 지금 이제 경쟁률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면, 뭐 정치 외교도 지금 경쟁률이 조금 감소했죠. 네, 그다음에 사회학과도 경쟁률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네,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024학년도에, 네,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진 학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스필틀리,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좀 떨어져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원 합격, 이제 충원 비율을 한번 놓고 보시면, 그래도 일단, 충원율 자체는 어지간하면 한 200% 정도 내외선은 계속 유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학년도 충원율이 지금 400%가 넘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줄긴 했죠. 그거는 뭐 경쟁률 감소하고도 뭐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네, 충원율 자체는 이제 좀 높은 편이었다.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네, 대체적으로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 내외 정도는 네,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충원율 관련된 부분은 한번 직접 이제 나중에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지금 이제 그 경희대가 2합 5등급을 요구하면서 기존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 같은 경우하고 자연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자연 쪽 충족률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뭐 어쨌든 인문 자체도 기본적인 충족률은 최소한 한 70% 80% 정도 수준 내외에서는 계속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어 국문 같은 경우에도 뭐 충족률이 지금 90.9%다라고 했었으니까, 사실 이제 어지간한 학생들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충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조금 이상적으로 여기 이제 뭐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48.6%라고 돼 있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영어 영문학과 지금 충족률이 사실 84.1%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지금 2025학년도에 충족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프랑스어 학과도 지금 충족률이 지금 48.8%였는데, 이전 연도 충족률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 78.8%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좀 2024학년도가 좀 이례적이었던 현상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요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70%를 좀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조리앤 푸드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46.7%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충족률이 한 45.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충족률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과들마다 모집 단위들마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내외선은 기본적으로 좀 유지한다. 요렇게 좀 먼저 이해하시고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모집 단위들 이제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그 바로, 그 이제 전체 이제 확장, 그 이제 내용에는 여기 이제 모집 단위들 이제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화면을 좀 확대한다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편성을 했으니까, 네,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희대가 합격생들의 지금 50% 컷과 70% 컷도 지금 일단 학교 자체 내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학교 자료는 없었고 대교육 자료에는 있었는데 네, 요 자료들까지도 지금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평균 등급도 지금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부 평균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평균 등급이 지금 50% 컷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이제 안정적으로 좀 쓰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조금 더 높게 잡고 네, 이제 학생부 평균 등급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국문학과 같은 경우 지금 1.66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6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교과 등급 평균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례적으로 점수가 하락하거나 떨어진 학과, 올라간 그런 학과들 정도만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도 좀 봤던 것처럼 좀 이제 그 기이한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영문학과 같은 경우 전년도 평균 등급이 대략 한 1.6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한 0.25 정도. 요렇게 이제 그 하락했던 부분들은 네, 경쟁률이든 수능 최저 충족률이든 일정 정도 영향이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 컷, 70% 컷이 지금 평균 등급보다 좀 많이 낮다라는 거는 대략 지금 평균 등급보다도,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조금 좋았던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뭐 다른 학교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복 합격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들도 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 평균이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영어 통번역학과 같은 경우는 1.7인데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1.8 정도 나왔었으니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7 정도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이었었는데 네, 사학과는 지금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철학과는 전년도하고 평균 등급은 1.8로 정확하게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 학과들 지금 이제 어문 계열이지만 어쨌든 지금 2등급을 넘어가는 지금 학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들인데 이 학과들은 지금 전년도에도 대체적으로 2점 초반대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희대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이제 어떤 그 복수 전공이라든지 뭐 전과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경희대를 좀 진학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이런 제2외국어 계열들도 조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구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합격자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합격자들보다도 지금 내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X 표시로 되어 있는 요 구간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졌을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 30%에서 뭐 빵점이 나올 일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최저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스페인어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평균 등급보다도 높은 학생들이 지금 불합격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뭐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70에 이제 학업 그 역량 평가 이제 30%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교과 종합 평가에서 30%에서 너무 처져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마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반 보편적인 그냥 인문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학업 종합 영양 평가에서 뭐 보통 이제 그 30%를 다 까먹고 이제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들보다도 유독 이제 좀 제2외국어 계열 쪽에서 요런 이제 좀 평균 등급보다 내신이 높은 경우에도 이제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학과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뭐 한국어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93인데 한국어는 조금 전년도보다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과는 전년도 평균이 한 2.3등급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자전, 올해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서 이제 변동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과 전형 중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등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 정도인데 이전 연도에도 지금 1.5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뭐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자전 자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학과 선택지가 좀 많기 때문에 요 정도 성적대는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1.5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이제 1.5등급 정도 내외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학교들마다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환산 점수 1.5등급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뭐 제가 볼 때는 연대나 고대나 뭐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까지도 지금 전부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신 성적대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생각보다 좀 많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등급 정도 내외 선에 이제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중복 합격하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했을 때, 네, 어떤 선택지를 이제 가져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5등급,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은 여전히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평균 등급은 좀 하락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성적대가 지금 2점대가 지금 이제 성적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3등급 가까운 학생이 지금 이제 합격한 사례들도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행정학과도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 30%에서 지금 다 극복한 성적대라고 하기에는 교과 반영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수능 최저 영향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학과도 지금 전년도에 1.5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학과는 좀 비슷했고, 경제, 무역, 미디어학과도 지금 얼추 비슷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학, 이제 뭐 경영학과가 지금 한 1.65 정도 나왔었는데, 경영학과는 전년도 1.5에 비하면 조금,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합격했던 구간들도 지금 요 정도 구간들도 나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이런 구간, 그러니까 2등급 넘어가는 구간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좀 생겼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등급 정도 내외 선의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은요. 다른 학교 이제 중복 합격을 했을 때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우연찮게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 꼬리를 붙잡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네, 평균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리 앤 코드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우리 충족률에서 좀 그렇게 충족률이 높진 않았는데 또 입결 자체에 대한 변동폭은 또 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 정도까지 갔었는데 평균 등급이 또 2024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얼추 좀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빅데이터 응용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1.7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상승했다. 요렇게 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아동 이제 인문하고 이제 자연하고 이제 또 연이어서 이제 좀 등장을 하는데, 네, 경쟁률도 이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집 단위가 많아서 조금 속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좀 이상 이제 경쟁률이나 좀 이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들만 좀 중심으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기에서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 좀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네, 좀 조금씩 떨어진 경우들이 오히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뭐 한의학과 같은 경우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한의학과, 간호학과 이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들인데 뭐 인문하고 이제 자연하고 이제 분할 모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입니다. 뭐 지리학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면, 먼저 이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지금 경쟁률이 24.7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2024학년도가 지금 14.7대 1로, 네, 경쟁률이 지금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했죠.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은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모집 인원을 놓고 보면 뭐 모집 인원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원 인원이 조금만 늘거나 줄어도 어쨌든 이제 그 경쟁률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일정 정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명, 7명 각각 모집은 2023학년도에도 동일하게 모집 인원은 동일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원 합격 이제 비율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2024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지금 충원율을 봤을 때, 한의과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는 66.7%밖에 안 됐었지만, 지금 2024학년도에는 충원율이 지금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충원율이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충원율 자체는, 여기 이제 그 66에서 지금 166, 57에서 지금 128인데, 이제 매우 이렇게 높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 200% 이상 돌기에는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22학년도 뭐 요런 때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뭐 200% 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사이,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충원율은 이제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자체가 워낙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네, 여기 이제 충원율에 대한 부분은 한 150 정도 내외 선에서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실제로 이제 지원 결과가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충원율을 좀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한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충원율이 52.3% 정도. 그러니까 지원자의 절반 정도는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3합4니까. 자, 그러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충족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됐었냐? 이전 연도 지금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64.9%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 간호학과는 충족률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72%, 이전 연도에도 지금 73.8% 정도 됐었으니까 비슷한데, 자, 한의학과 입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원율이 충족률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하락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도 이제 경쟁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요런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연과학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뭐 캠퍼스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쟁률에 대한 변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했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물학과도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했네요. 그래서 경쟁률 변화가 이제 좀 큰 데는 좀 주목해 보시고, 특히나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감소한 데는 제가 다른 학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학과들은 늘 경쟁률이 오를 거를 조금 예상하시고, 네, 지켜보신 다음에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급하게 뭐 서둘러서 나중에 좀 일찍 뭐 지원하시지 않고, 좀 이제 마감 전날까지는 좀 이제 지켜보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 지금 2023학년도 경쟁률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 경쟁이 좀 높아지는 이런 경우들도 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한 자릿수 경쟁률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한 자릿수 경쟁률들 좀 많이 보여줬는데, 뭐 환경학 및 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경쟁률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이제 모집단이 이제 아마 분리가 됐을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23대 1로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공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인기가 이제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률이 이제 높긴 했었는데, 컴퓨터 공학 자체는 좀 경쟁률이 떨어졌다. 뭐 워낙 이제 입결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충원 합격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놓고 보면, 이거 자연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다 200% 정도 내외 선에서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충원율이 이제 대단히 낮았던 원자력 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연도 충원율이 여기 이제 두 개 충원율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160%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 충원율이 지금 60%. 그러니까 이때에 비하면 충원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지금 지리학과 같은 경우 지금 자연 쪽에서 모집했던 네, 지금 충원율이 대략 한 50% 정도 네, 형성이 됐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전 연도는 지금 100%한 바퀴는 이제 돌았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았다. 근데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충원율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족률, 수능 최저 충족률은 거의 대부분 다 80% 이상, 80% 전후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 쪽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연계 쪽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던 게 지금 여기 지리학과 정도, 그죠? 지리학과 이제 자연계에서 모집했던 경우인데, 여기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3.7% 정도는 충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 내외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이제 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는 무조건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원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3.6% 정도 나왔었는데, 네, 요 정도를 그냥 믿지 마시고, 여기도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나왔었거든요. 71.8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냥 수능 최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모집 단위별 이제 좀 등급을 좀 살펴볼 건데, 역시 모집 단위별 등급 자체가 이렇게 전년도하고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여기 지금 지리학과 같은 경우 지금 인문 쪽에서 한 1.65 정도인데, 여기는 이전 연도에서 한 1.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03, 이전 연도에 1.0으로 정확하게 이제 찍혔었는데 1.03까지 이제 조금 밀려나 있는 형태였다. 평균 등급이. 물론 이제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제 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1.04 정도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제 뒤로 간다라고 하면 뭐 1.0607 정도까지도 잘하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높은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친구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좀 강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 입문으로 모집했던 경우가 지금 1.54인데 전년도에도 한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도 지금 보면은 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고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기공 같은 경우 뭐 1.76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이전 연도에도 한 1.8 정도는 나왔으니까 뭐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뭐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데가 이제 좀 점수대가 좀 높은 편인데 이전 연도에도 뭐 1.5, 1.4 정도는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입결에서 그렇게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 정도 내신 성적대에 오밀조밀하게 지금 이제 몰려있다 합격자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에도 한 1.5 정도는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뭐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뭐 전자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64,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이 지금 1.94, 이제 뭐 신생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을 건데, 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통합 모집을 했었을 때 한 1.6 정도 나왔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는 최소한 점수대는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지금 한 1.6, 1.7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뭐 도전적으로 쓰면은 오히려 좀 패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유의하셔서 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입결 데이터 자체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편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녹화가 순간적으로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그 경쟁률은 제가 이제 체크한 것들 제가 녹화가 되는 줄 알고 지금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약간 이제 동영상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좀 참고해서 네, 좀 변동이 있을 거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과들 경쟁률이니까 좀 참고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충원율은 네, 이제 충원율은 한번 관심 있는 모집 단위들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만 이제 주요 학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네, 그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학과들이 뭐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던 나머지 일부 학생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보면 75%라고 해도 충족하지 못한 25%의 학생들은 실제로 뭐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하 5등급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3업 4등급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의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38.7% 정도로 지금 이제 68.7이군요. 38.7이 아니라, 네. 그래서 68.7% 정도 지금, 네, 형성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2020 그 3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67.4%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한의과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5.4인데 이전 연도에도 한 39.8%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지금 44.3이었는데,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3.3% 정도.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1.7%였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48.7%였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선호도가 의학 계열 중에서 이제 단연, 이제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는 이제 워낙 이제 내신도 좋은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생각보다, 뭐 이제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산업사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의학과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 뭐 평이하면서도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충족률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 다만 이제 한의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낮게 이제 형성이 된 부분들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우리는 예측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야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애들 이거 최저 못 맞추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예를 들어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35.4%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보면 내신 등급이 상당히 이제 높은 친구들이 이제 많을 거기 때문에 내신 높은 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제 기본인 거고 수능 최저도 어쨌든 무조건 맞춰야지만 이제 합격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 실기 전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좀 살펴보고요. 저희는 바로 입결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이제 등급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학생부 평균 등급 같은 경우 제가, 입문 쪽 앞서서도 이제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내신 등급들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좀 이제 되게 높아 보이는 뭐 유전생명공학 같은 경우 와 1.51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전 연도 평균치는 사실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는 1.4등급까지도 갔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제 케이스가 지금 한 1.51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고 식품생명공학은 좀 높아졌습니다. 이전 연도가 한 1.7등급 정도였었는데 네, 좀 높아진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방생명공학이 지금 한 1.66인데 이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한방생명공학이 한 1.9등급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쪽은 조금 유지를 하거나 조금 높아진 경우의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여기 식물환경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한 평균이 한 1.9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한방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전 연도 성적대를 보고 지원하셨다라고 한다면 1.9였다면 사실 지금 무조건 불합격이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여기가 아마 이 선이 지금 2.0일 텐데, 네, 2.0 정도에 지금 걸쳐져 있는 성적대 자체가 지금 아예 없었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정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뭐 한방생명이나 식품생명이 계속 높아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점수가 약간 빠질 수는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1.6, 1.7 정도 1.7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이제, 성적대 이제 지원하면 조금, 네, 추하까지 이제 노려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 지금 1.01인데 이전 연도는 1.0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50%도 70% 컷도 지금 1.0이었으니까 사실 1.01 보다 조금 이제 낮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네, 뭐 크게 기대하고 이제 쓰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의대 정원 조정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의과는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충족률에서도 좀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1.45 등급 정도였는데 평균이요. 전년도 평균이 한 1.2등급이었다는 거를 감안해 보면 네,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합격자 분포 구간을 지금 놓고 봐도
지금 2등급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실제로 지금 여기 존재했었죠. 그죠? 근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하고 좀 차이점이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2등급 정도 수준 내외에서 거의 대부분 다 분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런 지금 성적대 합격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2023학년도에는. 근데 2024학년도에는, 지금 2등급 전후의 성적대들도 있다라는 거는, 요런 경우의 케이스들은, 네, 수능 최저에 이제 조금 영향력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수능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25학년도 올해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의과 같은 경우에 지금 1.16, 그리고 이전 연도는 1.1이었는데, 네, 분포 범위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끝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지금 1.16, 이전 연도는 1.2 정도 됐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평균 등급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포 범위의 차이 때문일 텐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한약학과, 약과학과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나머지 이제 실기 전형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집 단위가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빠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이제 전형은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집 인원도 상당히 이제 좀 많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 부분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했는지 그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의미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위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방법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이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로 지원 인원의 3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3배수를 모집하고요. 조금 확대해서 쓸게요.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각 대학들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량들을 어느 정도씩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선발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좀 입시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 몇 프로 정도씩만 이제 매칭이 되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 한 30% 정도고요. 진로 역량 반영 비중 한 50%, 그리고 공동체 역량 반영 비중 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사실은 이제 진로 관련된 면접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학과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경희대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진로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를 좀 후기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경쟁률 편차는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중에 경쟁률, 충원 합격, 합격자들 평균 성적은 뭐 따로 살펴보진 않고 저희는 좀 분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포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집 단위별로 과연 이제 몇 등급대의 학생들이 좀 합격을 했었는지 그 분포 정도를 좀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여러 개의 등급들 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분포에 대한 영역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예를 들어서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2.69라고 하는데, 그 2.69 정도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합격생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을 텐데, 요 지금 2점 중반대보다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떨어진 경우도 되게 많고, 따지고 보면 이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지금 합격한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생기부에는 다 사연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연을 들고 와서 이제 합격을 했는지는 그건 이제 번외의 문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만 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종에 관련된 입결을 좀 말씀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리뷰를 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항은, 정말 이 생기부는 꼭 그 자사나 특목의 영역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진학하는 경우를 봐왔었기 때문에 학종은 무조건 일반고에 다니면 학종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활동들을 좀 꾸준히 잘 보여주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좀 잘 보여주시면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고 접근하셔라 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분포 범위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 요런 학과들 있죠. 자율전공 같은 경우 지금 성적대가 앞 성적대에서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은 지금 평균 성적들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 자체가 워낙 이제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측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학과들마다 이제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범위들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외고나 이런 친구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차 범위가 이제 좀 넓은 학과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네, 평균 등급도 높고,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지금 평균 성적대도 지금 1점대 성적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대들은 정말 일반고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 데이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이제 좀 성적이 좀 제법 높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2점대 초반이다 또는 1점대 후반이다, 그런 성적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고에서 그냥 요 평균 성적대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진로나 이런 영향들도 잘 갖춰져 있긴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분포 범위를 조금 확인하시는데 좀 초점을 맞추셔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이제 점수도 좀 높고, 네, 분포 범위가 거의 1등급대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마 여기 이제 그 특색 있는 학교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이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모집 단위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대략적인 이제 분포 범위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관심도가 높은, 뭐, 한의학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포 범위가, 좁기도 하고, 뭐, 그렇게 넓지는 않죠? 뭐, 넓을 수도 없고, 워낙 이제 그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고, 입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뭐, 넓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1.22 정도, 네, 1.22 등급 정도고, 네, 지금 이전 연도 평균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평균치가 1.6인데 사실 이걸 뭐 비교에 대한 의미 자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도 지금 2.0 정도인데 네, 거의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2등급보다도 더 앞쪽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 생물학과, 뭐, 그래도 선호도가 이제 좀 높은 학과인데, 특히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2점대를 넘어선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그 수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믿지 마시고, 여기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네, 그래도 1점대. 이거는 실제로 이 정도 성적대가 좀 나와야,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저도 몇 년째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과도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다 보니 네 지금 2점대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일반고에서 나왔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전자공학 같은 경우 반도체공학 같은 경우 지금 전자공학도 지금 성적대가 거의 2.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외 선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체의공학과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도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점대의 지금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정도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컴공도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들도 한번 쭉 보면, 뭐, 응용화학 같은 경우, 네, 응용화학이 이제 조금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예 3등급 그 뒤로, 그러니까 2.5등급 밑으로는 아예 분포도 안 하고 있다는 거네.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이다 보니까 좀 그런 특성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전생명공학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경희대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교과 성적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굉장히 높았었고 지금 학종에서도 네 성적대가 앞쪽에 1등급대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자 의예과는 네, 이제 분포 범위가 조금 넓죠. 그러니까 분포 범위가 좀 넓은 거는 어차피 지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특목이나 이제 자사의 어떤 이제 친구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그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의 분포 범위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연도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합격했던 합격생의 등급이 딱 한 2.0 정도 수준에서 거의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학년도치를 보면은 네, 지금 3등급 넘어가는 경우들도 케이스도 지금 있다라는 게 좀 이색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 같은 경우 경희대 작년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등급이 지금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과도 좀 2등급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합격자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때 이제 합격한 케이스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색적인 결과인 것 같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좀 분포 범위가 이전에도 좀 넓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과는 조금 이전 연도에도 분포 범위가 좀 넓었었다라는 점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도 분포 범위가 좀 넓었는데 2024학년도에도 분포 범위가 좀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일반고라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 관리가 최상위권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선에서 네, 지원을 해야 합격을 이제 좀 담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지금 네 가지 의학 계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서는 뭐 한의과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정직한 성적대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집 단위도 많고 관심 있는 이제 모집 단위들도 좀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영상과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수시 입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뒤에 이제 자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경희대에서 지금 공개한 자료에는 뭐 기회균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즉 네오 르네상스 전형까지만 저희는 좀 동영상에서 좀 다루고 필요한 부분도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네, 저희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 창에다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좀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도 경희대 수시 입결 결과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정시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